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단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수열에서 수렴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 자, 기억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억은 편의상 선생님이 수열 앞에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예. 리미트 붙인 게 더 익숙하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분모는 1차, 분자도 1차, 예, 최고차 계수비로 나타내도 되고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1, 그리고 여기는 5, n분의 1.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바로 5, 즉 어떤 일정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한번 알아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극한은 r이 자 2가 되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하죠. 발산 종류 중에서 r이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무한대로의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나열해봐도 돼요. 29, 49, 8이고 16이고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디귿입니다. 자, 디귿이 무리식에 관한 수열이네요. 루트 n분의 루트의 n 플러스 1 더하기 5. 자,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니까 그냥 루트 n이 최고차로서 분자 분모를 나눠주세요. 자, 루트 n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의 n분의 루트의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5. 얘는 1이 될 테고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하겠습니다. 루트의 1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요. 루트 n분의 5. 자, 그래서 n분의 1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역시 얘도 0으로 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바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렴한다는 걸 쉽게 할 수 있죠. 자, 리을입니다. 다음 수열은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이네요. 자, 얘는 첫 번째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0이 나오고 두 번째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요. 세 번째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 네 번째 양은요. 역시 2가 나오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진동합니다. 그래서 발산하게 되니까 수렴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고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다음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열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즉 수렴하는 수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bn은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럴 때 다음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은 c알파가 얘 알파로 그냥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수렴해야지만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하는 과정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예. 자, 분리돼서 이거 하기 전에 잠시만요. 예. C배가 튀어나가서 C배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 값 알파를 가지니까 바로 C알파. 예. 그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도 수렴하고 수렴할 때, 즉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베타로 갈 때 역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n과 bn도 자, 수렴하고 수렴하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베타로 가니까
알파 베타. 네 번째는 자리가 없어서 위에다 써줄게요. 네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자, 이땐 조심해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극한값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0이 되지 않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 자, 위에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정리했듯이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n 4로 수렴하고 bn 마이너스 2로 수렴하니까 분리돼서 an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극한값 각각 4하고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분리해서 2.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어이구, 잠깐만요. 다시 자, 여기에 an 역시 수렴하니까 이 값으로 튀어나가고요. 역시 리미트 bn 이렇게요. 그러면 2에다가 자, 리미트 an은 4로 가고요.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8 더하기 2에 대해서 극한값은 10을 갖겠죠. 곱셈 여기 보면 세 번째 성질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수렴하고 순리하면 곱셈으로도 분리가 돼서 앞에 건 4, 뒤에 건 마이너스 2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8의 극한값을 갖습니다. 마지막 자, 역시 리미트 bn이 마이너스니까 0은 아니죠. 그리고 bn이 항상 양수임을 필요 없겠네요. 이거는요. 예. 그러면 따로따로 일단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분자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러면 분자는 4로, 분모는 마이너스 2로.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갖게 됩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1번을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이죠. 그러면 자, 우리는 차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를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분자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이고요. 분모는요 2n제곱에 자 4n과 마이너스 n 하니까 플러스 3n에 예 2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자 분모가 2차가 되고요. 분자도 2차가 되면 차수가 같은 경우에 최고차의 개수비로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니까 자, 우리가 만약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이면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이라고 한번 문제를 보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은 그냥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은 그냥 유리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무리식이 있으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반드시 유리화를 해서 차수를 알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자 분자 분모에 어떻게 유리화를 할까? 이때는 분자에 유리화를 해야 돼요. 자 써볼게요. 얘에다가 자 합차 공식이 될 수 있도록 앞에 거 똑같이 쓰고 뒤에 거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분모에 똑같이 4의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 이렇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여기에 앞에 거 제곱해서 4n 제곱 더하기 n 뒤에 거 제곱해서 4n 제곱을 빼니까 자 분자는 n만 남겠죠. 분모는
이거 1과 이렇게 곱해봤자 똑같이 루트의 4의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모 보니까 1차가 되죠. 원래 2차지만 루트 씌워서 1차가 되고요. 1차와 1차를 더해도 1차, 분자도 1차가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 b로서 루트 4, 여기선 2가 되죠. 잠깐만요. 표시해 드릴게요. 4. 원래 4지만 루트가 루트 4, 여기 앞에 2. 1차인 개수는 모두 반영을 해서 2분의 1. 그래서 원하는 답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다항식에서의 극한값. 2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역시 무리식에서의 극한값. 3번과 4번을 보면 등비수열의 극한값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등비수열은 역시 이때는 분모의 최고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 지수의 밑을 갖고 비교합니다. 지수의 밑의 절대값. 다시 지수의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땐 누구를 나눠야 되나요? 바로 5의 n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모에서 5의 n제곱과 3의 n제곱, 큰 게 5의 n제곱이죠? 그러면 5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 나누면 1. 자, 얘는요,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의 n제곱. 자, 다음, 얘는 5n제곱 나누면 5분의 4의 n제곱. 2는 그냥 숫자니까 그냥 5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주어진 R의 절대값이 1보다 적으니까 모두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바로 1분의 0이 돼서 극한값은 0을 갖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4번도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 등비수열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자 분모 한번 볼까요? 6n제곱과 3n제곱 누가 커요? 그렇죠. 이때는 나눌 거야 바로 6n제곱으로. 자 똑같이 써볼게. 나누기 6의 n제곱으로 동시에 나눠줄 겁니다. 자 분모 나눠보겠습니다. 1, 2에 자 6n제곱 나누면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6n제곱 나누니까 3이 되고요. 자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요거 얘는 4 곱하기 4의 n이니까 6n제곱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것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4는 그대로 쓰고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n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다 0으로 가니까 원하는 극한값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다음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기억나나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주어진 수열에서의 공비는요.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3, 즉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3을 곱해갖고 자 다음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연립부등식이죠. 자, 첫 번째 앞에 부등식 풀고 두 번째 부등식 풀고 두 개를 교집합하겠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이항해서 쓴 식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나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완전 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요. 1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을 따로 써주고. 자,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건데요. 자,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2가 0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요? 예,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판별식을 이용할 거예요. 좋습니다. 판별식은요, 판별식 4분의 d는 1 빼기 3이니까 반의 제곱 빼기 a시죠? 0보다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x축 기준으로 2차 함수가 붕 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부분 찾아라.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거는 전부 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정답이 모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판별식이나 또는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적거나 같다. 자, 이거 2항에서 풀면 되죠? 자,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예,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해볼게요. 예,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를 양수로 만들고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두근 사이. 두근이 뭐죠? 예, 두근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범위를 갖다가 2차 함수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얘에다 y 붙여주고 여기다도 y 붙여서 자, 여기에 y 붙이면 이 그래프는 3과 마이너스 1을 지나는 2차 함수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는 2차 함수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커야 돼요? 예, x축이 커야 돼요. 그럼 여기죠? 여기에요. x축이 커야 되는 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1번과 2번은 자, 모든 실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범위를 교집합하면 예, 정답은 마이너스 1과 그냥 3 사이가 되겠죠. 이 범위만 가지면 주어진 이 수열이 뭐한다?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아가기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어진 등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할 때 상수 a와 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주어진 등식을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잘 보니까 분모는 항상 1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자를 보니까 2차인 것 같지만 a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즉 a가 0이면 예, 1차가 됩니다. 이거 사라지니까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요. 예, 2차가 됩니다. 그래서 a가 1차와 2차 두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a가 0일 때, 즉 분자가 1차인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4n 플러스 5가 되고요. 분자는 a가 0이니까 2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분모는 예, 1차고요. 분자도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비, 즉 4분의 2, 그래서 1분의 2 앞에 붙어있는 개수 고려해서 원하는 극한값 2분의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 b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원하는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는요. 자, 주어진 분자의 식이 2차식입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고요. 분모는 4n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지금 0이 아니니까 2차가 되고요. 분모는 1차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a가 양수면 예,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 a가 0이 아닌 경우, 즉 a가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 b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면 플러스 무한대, 즉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는요. 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수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 b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상수 A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요. A가 0이고 B가 2분의 1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샌드위치 공식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 사이에 CN이 있고요. 물론 여기 등호가 있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요. 자, 이런 규칙을 가진 이런 조건을 가진 세 수열에 대하여 자, AN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또 BN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수렴하면서 알파에 같은 값으로 간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샌드위치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6번입니다. 자, 6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AN이 있잖아요. 그래 AN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각 변에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이 식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잠깐만요. 다시 써볼게요. 3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곱했으니까요. 그리고 부등호는 이거 양수 보장 받았기 때문에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an. 다음은요. 3n 플러스 1에 이걸 곱하면 분자에 그냥 얹어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양 사이드가 자 리미트를 붙였을 때 자 리미트 붙여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얼마로 가나요? 3분의 1로 갑니다. 얘도 3분의 1로 가요. 그러면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극한값 뭐가? 그렇죠.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바로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은 주어진 자, 등비 수열이 있는데 이게 수렴한대요. 그럴 때 1번과 2번과 3번이 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자, 전제된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R의 제곱에 전체 n승이 수렴이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제곱하면 항상 양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하니까 즉 R의 제곱 자 마이너스 1이 0보다 적가 자 이쪽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갖고 와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 R-1에 R 플러스 1이 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2차 부등식 해를 구하는 방법에서 자 0보다 적으면 두근 사이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도 돼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이거일 때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을 여기다 잠깐 옮겨놓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자, 요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옮겨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자, 얘는 공비가 어떻게 되나요? 공비가 3분의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느냐? 요거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렴입니다. 수렴 조건이니까요. 그러면 R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주어진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이 범위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게 여기에 들어가죠.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자 전체 수렴하는 구간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수렴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돼. 자 이해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등비 수열이 수렴
할 조건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각변에 2를 곱하고요. 각변에 2를 곱하고요. 예. 그리고 2를 더해 보겠습니다. 2를 더하면 2를 더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전제된 조건하고 여기도 이제 투영을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만족하지 않은 게 있죠. 누구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 그렇죠. 아 선생님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여기 벗어나는데요. 네 맞아요. 이때는 발산이고요. 그럼 나머지 범위는요. 나머지 범위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즉 그렇죠. 1일 때는 뭐 한다? 수렴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전제가 즉 수렴하니까 즉 R이 마이너스 1과 1이 어떻게 돼요? 예,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공비가 여기서 어떻게 되죠? 3분의 2R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어라. 자, 다음 3을 곱하겠습니다. 양수기 때문에 각변에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2를 빼겠습니다. 2를 빼면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 2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나온 결과하고요. 자 전제가 되는 게 이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두 다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 경우는 바로 그냥 수렴한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을 구해서 a, b의 그 두 근을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x-2, x-3은 0. 곱이고 합이고 곱, 합. 그죠? 그러니까 x는 2 또는 3입니다. 자, 보니까 a와 b의 교환성, 즉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a에다 2, b에다 3이라고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그리고 2의 n-1 제곱 더하기 3의 n-1 제곱의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자 지수의 밑이 큰 것, 즉 3의 n-1이지만 선생님은 자 3의 n제곱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좀 정리 먼저 할게요. 자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하면 더 좋으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2의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제곱 분자는 그대로 써주고요. 분모를 2분의 1의 2n제곱 3분의 1의 3n제곱 자 그러고 자 분모에 자 밑에 있는 지수 밑에 있는 수가 큰 수로 분자분모를 나눠야 되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요. 3의 n제곱 나누니까 1이죠. 자, 이쪽은요 2분의 1이 될 테고요. 그리고 3분의 2의 n제곱 될 테고요. 자 이쪽은 3분의 1이 될 테고요. 예, 바로 1이 되겠죠. 그런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은 거는 다 0으로 가니까 자 원하는 건 예 3분의 1분의 1 계산해서 3이라는 극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9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은 예,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이고요. 자, 다음 여기 y가 n 플러스 2분의 3n x라는 것은 예, n에 따라서 변하는 자연수, 이때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에 따라서 변하는 직선입니다.
그럴 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이 직선이 변하니까, 그리고 원점을 항상 지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 PN이 변하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삼각형이 생기고, 그 삼각형의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선생님 먼저 극한값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도 되지 않나요? 얘는요. 자, 1차분의 1차니까 y는 얼마? 3x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y는 3x로 갑니다. 그러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자, 이 직선 그렸고요. 여기가 0, 2. 그리고 자, y는 3x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바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넓이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교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3x 빼기 y가 0이고 x 더하기 y가 2가 돼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연립하겠습니다. 4x는 2가 돼서 x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3이 됩니다. 왜? y는 3x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y는 2분의 3을 자, 지금 여기 좌표를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 구했네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얼마? 2가 되고요. 높이는 얼마? 2분의 3이 됩니다. 약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은 2분의 3이라는 넓이를 갖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이제 10번입니다. 10번. 자, 지금 주어진 등비수열의 극한이 2에 수렴한대요. 아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 문제는 아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니까 먼저 R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을 때,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세 번째 R이 1일 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개의 큰 범위 4분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R의 n제곱 플러스 1, 2의 Rn제곱 더하기 3.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 이때는 이거 다 0으로 가지 않나요?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2에 수렴하진 않으니까 원하는 범위는 아니죠. 탈락. 두 번째 범위 한번 가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R의 n제곱 플러스 3인데요. 자, 분자분모에 자, Rn승이 1보다 크니까 R의 n제곱을 나누겠습니다. R분의 1의 n제곱이고요. 2고요. 3의 R분의 1의 n제곱이고요. 역시 0으로 가죠? 왜냐면 R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죠. 주어진 식에서.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적은 거에 극한값이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 뒷부분이 다 0으로 가서 남는 건 얼마가 나오나요?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R이 1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집어넣어 보세요. 1 더하기 1. 그죠? 2 더하기 3이 2분의 5. 2분의 5에 수렴하니까 얘도 원하는 수렴값이 아니죠? 그죠? 2번은 원하는 수렴값이 2였으니까 이 범위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1번도 아니고 그리고 3번도 아니어서 즉 1번과 3번은 뭐 해당 사항이 없죠.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자, 마이너스 1이면요.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1. 분자는 2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3. 자, 극한값 구하래요. 자, 이거는요. n이 자, 홀수가 되면 분모가 0이 됩니다. 어떤 값 못 갖죠? 그죠? 얘는 발산합니다.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역시 해당 사항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값은요. 바로 두 번째 범위입니다.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쓰셔도 되고요. 어떤 경우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죠? 바로 R이 아예 1보다 크던지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단원 연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